네, 썰픽 보겠습니다. 2위부터 보시죠. 반드시 큰 실수한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언론과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다양한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 얼마나 신선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꾸 말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정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앞으로 두고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방점은 뒤에 있었네요.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위 보시죠. 101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미리 전입신고를 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허허벌판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돼 있고요. 읽지 않은 우편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곳에 전입신고를 한 건 지난해 6월, 당시 100세의 나이였습니다. 전입신고 2달 뒤에 이곳은 3기 신도시 승인이 났고 토지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살았을 경우 주거 이전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가 위치한 땅은 후보자의 어머니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가 지난 2018년 후보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측은 오늘 해당 토지와 건축물 등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이 아니고 모친이 신청한 적도 없다.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었다며 후보자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처리한 거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지금 두 가지 소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출근하면서 약식으로 하는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러죠. 박지원 전 원장이 저러다 사고 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구단이신데 2년 예. 만에 지금 방송에 복귀를 하셨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포문을 여셨는데 경험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좋고 저도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해보지 못한 어떤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매일 아침에 그 답변 자체가 때로는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대통령의 언어의 무게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기자들이 묻고 답하고 하는데 본인의 고집을 전혀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로 도배된 그런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뭐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그런 국민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아 그런가요 하고 오고 가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그냥 듣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걸로 끝. 이거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곧 사고 친다. 이런 예. 우려를 박지원 전 원장이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자체도 소통이에요.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검찰 인사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필요하면 더 하겠다. 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자체가 소통이고 꼭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뭐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 들으려고 할 거면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를?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된 소통이라면은 그 말을 듣고 좀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야 소통 아닙니까?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근데 한 달 같지가 않아요. 한 1년은 된 것 같은 기분? 그 이제 야당이니까 이런 그렇게 기분은 생각하는 왜 드는 걸까요? 거고. 야당이니까 그럼 그렇지. 5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집무실부터 너무 우리가 논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참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일단 이 도어 스태핑 그 출근길 직문 집답은 일단 국민들한테 후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전 대통령한테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일과 시간에도 집무실에 안 나오고 관저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질문을 저렇게 기자가 직접 대통령한테 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하면서 기자들이 하시라도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 전 소통의 첫 단계로서 굉장히 성공했다. 그리고 보기 힘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 상황에서 화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정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윤석열 스타일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직설화법으로
굉장히 돌직구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들어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 민변으로 도배했다는 것에 대해 좀 비판의 글을 썼더니 여론은 저랑 또 다르더라고요. 아, 뭐가 왜 잘못됐어? 시켜놓고 일을 잘못하면 그때 시비를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고 있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다운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 직설합법을 하는 거죠. 돌직구 스타일로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있다. 그러나 말씀하신 답변하는 것만이 소통은 아니다. 소통은 민심을 경청하고 민심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좀 하는 정무적인 감각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대통령의 소통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뭐 교과서적인 답변이긴 한데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도어 스태핑을 하지 말라라고 계속 요구해서 안 하면 실수할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굳이 얘기를 꺼낼 이유가 전혀 없는 하라고 계속 하는 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나 복귀했어. 그래서 이제 펀치라인을 잘 잡으신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I am back. 예.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큰 일 있을 때 오늘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고민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뜻이 어떤 건지를 대충은 또 눈치도 챌 수 있고 저는 그다음에 바라는 거는 기자들이 계속 한 기자가 후속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민변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다르죠. 그러면서 약간 그런 문화가 좀 돼서 누구 한 대센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한번 4번 정도 후속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랑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자들이 그 해야 될 몫이네요. 그렇죠. 네. 박 부장님이 앞장서서 하시죠. 저 시키면 가서 하죠. 네. 어차피 뭐 임금 피크도 멀지 않았고 크게 그런 거에 쫄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라고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나. 예. 그럼 괜찮네요. 예. 이게 안 괜찮은 건가? 아무튼 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없애는 대신 호봉제 자체를 철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도 금융재정면에는 군을 쓰진 않았다. 얼마 전에 이복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이 된 것을 좀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